최근 심우주를 조사 중인 과학자들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수명을 맞이한 항성의 심지 같은 별이었는데 굉장히 의문스러운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달과 같은 크기로 폭발하지 않은 채 펄사가 되기 직전의 항성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핏 듣기엔 천문학을 조금도 공부하지 않은 삼류 SF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나 헛소리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감이 오지 않으셨던 분들, 이것은 토픽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백색외성입니다. 최근 일라리아 카이아초라고 하는 여성 연구자가 인솔하는 천문학팀에 의해 지구로부터 130광년이라고 하는 근거리에서 수수께끼 소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주 스케일로 말하면 이 천체는 태양 바로 옆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괴상한 천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천체에는 JTF J1901+1458이라는 명칭이 주어졌고 공식적으로 백색 외성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이 별의 특징과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 외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백색 외성의 어디가 이상한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백색 외성이란 무엇인지, 본래 현대과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항성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는 질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대형의 큰 질량을 가진 항성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중심액의 수축으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됩니다. 반면 적색거성에서는 백색외성이 태어납니다. 적색거성이라는 것은 질량이 태양의 10배에 못 미치는 늙은 항성을 말하는데요. 항성이 적색거성이 되면 점점 팽창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중력으로 바깥층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팽창이 진행되면 마치 햇빛에 노출된 아이스크림처럼 바깥층이 계속 녹아가며 중심액만이 남습니다. 이 단계의 중심액은 헬륨과 탄소, 산소 등 비교적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심액이 바로 백색외성이에요. 전형적인 백색외성의 크기는 지구나 금성 정도이고 질량은 태양의 절반으로 고온 고밀도에 안정된 천체입니다. 이론상 백색외성은 서서히 차가워지며 빛을 잃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백억 년이 필요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우유부단한 별. 그렇다면 ZTF J1901+1458은 어디가 이상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곳들이 다 이상합니다. 먼저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별의 밀도입니다. 최근 발견된 이 천체의 지름은 4,300km. 달보다 약간 더 크고 수성보다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즉, 이 천체는 인류가 아는 것 중 가장 작은 백색외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백색외성 중에서는 최소지만 질량은 태양의 1.35배로 이런 유형의 별 중에는 최대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방대한 양의 물질이 아주 적은 부피로 압축된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별은 초고속으로 자전하며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항성의 심지로서는 다른 타입의 중성자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중성자별이 되는 중심액은 천천히 녹지 않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질량 상태 그대로 붕괴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되기에도 부족합니다. 항성이 죽음을 맞이할 때 중심액이 일정 질량을 초과하면 백색외성이 아니라 그대로 붕괴되며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 한계치는 태양 질량의 1.38배에서 1.44배로 이를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부릅니다. 중성자별은 백색외성보다 더 작고 블랙홀을 제외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 중 가장 고밀도의 천체입니다.
ZTF J1901 플러스 1458의 문제점은 이 백색 외성이 바로 찬드라세카르 한계에서 아슬아슬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별이 붕괴해서 중성자별이 되기에는 질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이 점이 기묘한 행동의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요. 마치 취직할 곳이나 진학할 곳을 고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 발견자인 일라리아 카이아초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이 별의 진로가 정해질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붕괴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꽤 이상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별의 심지 진로는 곧바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찬드라세카르 한계를 넘어 붕괴하거나 백색 외성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년을 보내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대체 이 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별을 만들어낸 항성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도 아슬아슬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걸까요? 프랑켄슈타인 별과 그 운명. 작은 사이즈에 비해 질량은 크고 또 그 이외에도 변칙적인 점이 많은 탓에 전문가는 이것이 벌써 붕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별이 녹은 잔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설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별이 녹은 후의 심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과거에 이것은 단독 백색 외성이 아니라 두 개의 백색 외성이었고 그 이전에는 태양의 몇 배의 질량을 가진 보통의 항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항성은 같은 성간운에서 태어나 서로 가까운 궤도를 도는 자매였을 겁니다. 자매 형성을 위해 물질을 모두 소진한 탓에 다른 행성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태어난 자매는 함께 죽음을 맞이하며 백색 외성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양쪽 백색 외성 모두 태양의 0.7배의 질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백색 외성은 자신들을 만들어낸 항성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주위를 돌다가 서서히 접근해 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천문학자들에게도 알려져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어느 날 두 개의 백색 외성은 충돌하고 합체하며 물질의 일부를 주위의 우주 공간에 방출했습니다. 이렇게 ZTF J1901 플러스 1458이 태어났고 곧바로 자기 질량으로 붕괴하기 시작하며 현재의 사이즈로까지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만으로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회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돌고 있는 두 개의 백색 외성은 조석 고정으로 인해 곧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후 이 백색 외성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천체가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독특한 프랑켄슈타인 별은 곧 실제로 붕괴해 중성자별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 일도 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크기는 최소에 질량은 최대라고 하는 은하계에서 가장 이상한 백색 외성으로 계속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천문학자는 앞으로도 틀림없이 ZTF J1901 플러스 1458의 관측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어쩌면 이 별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타입의 별의 심지가 다른 타입으로 바뀐다. 그런 독특한 천체 현상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주의 불가사의, 천문학자나 천체 물리학자가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